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직업 상담학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실무 과정에서 직업 상담학의 비중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2차 실무 과정에 이제 4과목이 총 나오죠. 4과목. 4과목. 자, 그래서 직업 상담학하고 직업 상담학. 자, 그다음에 이제 직업 심리학. 그다음에 직업 정보론. 자, 그다음에 이제 노동관계 법규. 노동법. 자, 요 총 2차 시험에서 이제 총 4과목이 나오죠. 4과목이 나오는데, 자, 직업 상담학의 비중이 큽니다.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총 18문제인데, 여기서 6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심리학 6, 정보론 3, 그 다음에 노동법은 아니고, 노동시장론이죠. 노동시장론. 자, 시장론에서 셋해서 총 18문제가 나옵니다. 18문제. 근데 상담학이 6문제니까 전체의 30% 정도가 상담학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상담학하고 심리학에 많은 비중을 두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2차 시험의 특징이 이제 주관식 시험이라는 거죠. 주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암기까지도 완전히 끝내셔야 됩니다. 주관식 2차 시험은 이제 주관식 필답형이죠. 주관식. 자, 서술형 시험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제 서술을 해야 되는데, 자, 서술의 방식은 보통 이제 한 문제당 한 5줄에서 10줄 정도, 이 정도 서술하시면 돼요. 뭐 논문식으로 몇 페이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간략간략하게 핵심 키워드 위주로 5줄에서 10줄 정도만 쓰면은 점수 받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기술하는데 자기 개인 의견을 많이 밝히는 것보다는 그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각 그 기본 이론의 핵심 키워드 위주로 키워드를 많이 써주셔야 돼요. 우리 2차 시험은 이제 키워드 채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키워드 채점. 그래서 채점을 할 때 키워드가 들어가면 거기다가 이제 점수를 많이 부여해 주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핵심 키워드를 주로 해야 되는데, 이제 키워드하고, 자, 그래서 키워드를 이제 쉽게 암기하는 방법이 이제 두 문자라는 게 있죠. 두 문자라는 것은 이제 머리 글자인데, 2차 시험은 문제 형태가 보통 보면은, 문제 형태가 보시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2차 시험의 문제 형태가. 첫 번째는 이제 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 형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형태는 이제 뭐에 대해서 몇 가지 쓰시오. 예를 들어 4가지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명하시오는 이제 조금 이제 길게 이렇게 해설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몇 가지 쓰시오 그러면 그냥 단답형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딱딱 떨어지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딱딱 떨어지게 하려면 이제 암기를 해야 되니까 그 암기를 이제 두 문자로 암기를 한다는 거죠. 두 문자라는 건 이제 각 문장에 보통 이제 첫 글자인데 꼭 첫 글자를 할 필요는 없고, 첫 글자가 잘 연관이 안 된다, 암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단어라도 연상이 쉽게 연결이 되는 그런 단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5가지, 6가지 쓰세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 첫 글자를 쭉 연결해가지고 어떤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외워두면은 나중에 쓸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2차 시험은 또 많이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책을 10번 읽어도 막상 쓰라고 하면 못 쓰니까 노트에다가 한 문제 한 10번 이상씩 계속 쓰는 연습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제목만 봐도 바로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시험의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시험 기출문제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험, 1차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2차 시험은 그 기출문제의 비중이 아주 커요. 기출문제의 비중이 아주 큰데, 자, 1차 같은 경우는 거의 절대적이죠. 1차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 많게는 80% 정도까지도 기출에서 출제되니까
기출만 열심히 하시면은 뭐 1차는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근데 2차 시험은 이제 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적게는 뭐 한 50%, 50%, 그다음에 많게는 뭐 한 70%, 이 정도 이제 차지를 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기출 문제, 우리가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니까 기출 문제만 잘 풀어도 합격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완벽히 기출 문제를 지금까지 나온 거 10년 동안 나온 거를 쭉 정리해서 이제 공통되는 거를 빼고 딱 정리를 하면은 전체가 약 200문제예요. 과목당 한 50문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확실히 자기 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 2001년도 문제죠. 첫 번째 이제 상담 목표를 기술하시오. 자, 상담 목표. 상담 목표가 있고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이제 직업 상담의 목표가 있어요. 상담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일반 상담, 개인 상담 그런 이제 목표를 이제 기술하려고 하는 건데 직업 상담하고 뭐 큰 테두리에서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약간 일반 상담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상담은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촉진한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도 우리가 이제 그 행동 변화죠. 과거의 그런 나쁜 습관을 이제 수정하고 그래서 올바른 학습 습관을 우리가 이제 체득을 하면은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많이 배울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상담의 목표도 똑같다는 거죠. 내담자가 과거의 어떤 잘못된 행동 그런 거를 바꿔가지고 올바른 행동으로 이제 변화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행동 변화를 촉진한다. 자, 둘째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를 이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자, 상담자하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의 그런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해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셋째죠. 적절하고 합리적인 지도를 통해 내담자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킨다. 자, 그래서 자, 상담의 목적이 이제 그 정신 건강. 그래서 내담자가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불안감, 그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하게 되면은 정신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내담자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자, 처음에는 이제 상담자하고 이제 그 상담을 통해서 이제 올바른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의사결정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혼자서는 처음에는 못하지만 상담자한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배워가지고 혼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하는 것이 상담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 개인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한다. 그래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 능력 그런 것을 최대한대로 발휘해가지고 원하는 목표를 이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실까요? 자, 직업 상담의 목적에 대해서 5가지 이상을 기술하시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문제 형태가 몇 가지 이상을 쓰시오. 몇 가지 이상을 쓰시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몇 가지 쓰시오. 그러니까 보통 이제 4가지에서 한 6가지 정도 쓰시오. 자, 이 정도가 문제 형태로 요즘에 많이 나와요. 기본이 4가지, 또 많이 나오면 뭐 한 6가지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내용은 뭐 10가지 이상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뭐 다 암기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고 보통 이제 한 5가지 정도를 2문자로 해가지고 암기를 해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서술형 시험에 대비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직업 상담의 목적에 대해서 5가지 이상을 기술하시오. 자, 보시면은 이제 첫째 이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죠. 직업.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직업이 이제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직업이 직업사전에 한국 직업사전에 보면 약 15,000개 정도가 있어요. 15,000개. 그래서 근데 일반인들이 막상 직업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100개 정도 쓰는 사람들도 거의 없죠. 우리가 이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세계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그 직업 사전이라든가 또는 뭐 직업 전망서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직업의 세계가 이렇게 넓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이해를 하도록 해주는 거고. 둘째, 직업 선택에 대한 책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은 직업 중에서 자기의 성격, 흥미, 관심, 태도 그런 것에 맞는 직업을 이제 압축을 해야 되겠죠. 압축을 해서 일단 선택을 한다면은 거기다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책임. 그다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한다.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 혼자서 이제 처음에는 하기가 어렵지만 일단 상담을 통해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그 방법, 기법을 배운다면은 이제 그거를 통해 가지고 혼자서도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신의 직업 문제를 인식한다. 그래서 각각마다 이제 적성, 흥미, 뭐 환경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직업 문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직업 문제가 뭐냐, 그죠? 성격이 문제냐, 적응이 문제냐, 선택이 문제냐 그런 것이 올바른 이제 인식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업 등 직업에 대한 위기 관련 능력 배양. 그래서 자 요즘에는 이제 평생 직장인 시대는 갔다 그러죠. 예전처럼 이제 한번 취업을 하면은 정년 퇴직 때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언제 퇴직을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업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실업을 하더라도 대처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협동적 사회행 등 촉구.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그런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남들과 잘 어울려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 형성. 그래서 직업이 뭐 생계 유지의 목적도 있지만 사회 여러 가지 기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형성해야 되고 태도를 형성해야 된다. 생애 직업 설계에 대한 시도.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직업을 한 번 선택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생을 통해서 대여섯 번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을 염두에 두고 생애 진로 설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직업으로 규명하기 위한 네 가지 요건을 쓰고 설명하시오. 자, 직업으로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은 몇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만 번다고 뭐 다 직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업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바람직한 일이 돼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보시면 계속성이죠. 계속성. 자, 계속성을 보시면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은 직업이라고 볼 수 없죠. 그냥 하나의 취미죠. 취미이기 때문에 적어도 직업이 되려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직업이라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이죠. 노동의 대가로서 그에 따른 수입이 시된다. 자, 직업의 목적이 이제 우리가 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수입이 있어야 되겠죠. 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이죠.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어야 된다. 자, 계속하고 경제성, 어떤 수입도 있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용인되지 않는 그런 직업이라면은 그것은 직업이라고 볼 수 없죠. 예를 들어 뭐 불법적인 그런 일이라든가, 그죠? 뭐 마약을 밀매한다든가, 뭐 그러면은 계속하고 그다음에 경제성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직업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성이죠. 비윤리적인 직업이 아니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또 범죄라든가 뭐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일 그런 것은 아무리 정제성이라든가 계속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네 가지를 설명하시오. 2007년도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상담을 이제 처음에 내담자하고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죠. 이것은 이제 상담 초기 하는 거죠. 상담 초기. 자, 상담 초기. 자, 상담은 이제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눕니다. 세 단계로. 그래서 자, 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기가 있고, 자, 말기가 있겠죠. 말기. 자, 초기. 그래서 상담을 총 만약에 10번을 하게 된다. 10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초기는 1 내지 3회, 3회 정도를 이제 초기라고 하고, 중기는 이제 4회에서 뭐 7회 정도, 그 다음에 말기는 이제 8회에서 10회 정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상담 초기에 이제 상담의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 상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것이 이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상담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해, 그죠?
명확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막연한 목표가 아니고 직업에 관한 목표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사람이 직업 선택의 문제인가, 선택을 못해서 상담을 하러 왔느냐, 아니면은 선택을 했는데 적응을 잘 못한다든가, 그죠? 뭐 직업이 적성에 안 맞는다든지 또는 뭐 대인관계가 서툴다든지, 그래서 적응을 못하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했는데 새로운 직업으로 이제 옮기고 싶은 문제인지, 그건 전환의 문제죠.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은퇴 후에 새로운 생애 설계를 위한 것이 목적인지, 그러한 그 목표를 명확히 이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목표가 얼마나 이제 현실성이 있느냐, 현실성, 그죠? 아무리 목표가 구체적이고 뚜렷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뭐 적성, 흥미 또는 뭐 경제 환경, 경제 환경이나 뭐 사회 환경, 그런 것에 비추어 가지고 달성이 가능한 것이냐, 달성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탐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달성 가능한 것이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 문제의 축약이죠. 내담자가 호소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유사 원인별로 구분해서 소수의 주요 문제로 압축해야 된다. 내담자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호소한다는 거죠. 그죠? 선택의 문제, 우유부단해가지고 선택을 못하겠다. 아니면은 뭐 대인관계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유사 원인별로 이제 묶어가지고, 그걸 이제 압축해가지고 이 사람의 문제가 한마디로 뭐냐. 그렇게 이제 축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적 연쇄 과정 또는 인과적 연쇄 과정의 분석.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직업적인 문제 중에서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게 뭐냐, 어떤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 그리고 결과가 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원인이 되는 것을 먼저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겠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07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최신의 문제죠. 자, 그 다음에 2009년도 크라이티스의 직업선택 진단 유형을 세 가지 적었어요. 크라이티스는 또 뭐 크리츠라고도 하죠. 크리츠. 그래서 이름을 뭐 미국식 영어로 하고 이제 영국식하고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요즘에는 원어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원어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직업선택 진단 유형. 진단 유형은 이제 우리가 문제 유형이라고도 해요.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방문을 하느냐, 상담을 하느냐. 자, 내담자의 유형, 문제 유형. 자, 진단 유형을 다른 말로 이제 문제 유형이라고도 하고, 그죠? 문제 유형. 자, 문제 유형이라고도 하고, 또는 변별 진단이라고도 해요. 변별 진단. 자, 내담자를 어떻게 이제 구별을 해가지고 진단을 한다는 거죠. 문제 유형은 어떤 거냐.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제 구별해서 진단을 한다. 자, 처음에 이제 적응형이죠. 적응형. 자,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는 유형. 자, 본인의 흥미, 어떤 직업 선택을 했는데 흥미도 맞고 적성도 맞아요. 이런 경우는 뭐 문제가 없는 유형이겠죠. 본인이 자신의 흥미도 파악하고 또 거기에 적성. 흥미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 적성은 이제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일치한다면은 아주 만족한 유형이 되기 때문에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유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재다능형이죠. 다재다능형. 이 사람은 이제 일명 팔방미인형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다 잘해요. 학교에서 이제 우등생이죠, 우등생. 모든 것을 뭐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죠? 직업에도 적성검사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이제 좋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 군데 다, 그죠? 뭐 과학적인 흥미도 있고, 뭐 사회적인 흥미도 있고, 모든 것에 다 많은 적성과 흥미를 가진 이런 유형은 오히려 너무 잘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또 어떤 특정한 것을 또 이제 특성을 잘 두각을 못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잘하다 보면 팔방미인형이 오히려 사회에서는 뭐 평범한 사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은 또 어떻게 상담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우유부단형. 우유부단형. 자, 이거는 뭐 흥미와 적성과 상관없이 그 성격이 조금 이제 우유부단해가지고 선택 자체를 이제 못 내린다는 거죠. 결정 자체에 어떤 이제 두려움을 못 내리는 유형이기 때문에, 자, 이런 유형은 또 이제 아무래도 그 상담자가 지식적인 상담을 활용해가지고 많이 이제 지도적인 그런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 2004년도, 2001년도, 자, 3번 출제가 됐죠. 3번 출제돼가지고
직업 상담의 기법을 설명하시오. 기법.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내담자, 문제 유형을 가진 여러 내담자가 방문했을 때 어떤 상담 기법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상담을 할 것이냐, 그것을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그런 상담 기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상담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기법이에요. 일반적인 기법.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직면이죠, 직면. 자, 직면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직면을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여기 나오죠. 맞닥뜨림. 한마디로 하면 맞닥뜨림이에요. 맞닥뜨림. 부딪힌다는 얘기죠. 내담자가 자꾸 이제 우유부단하고 또 이제 저항을 하고 저기 도망을 가려고 한다는 거죠. 상담 이제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도망을 가려고 한다. 회피를 하려고 한다. 어떤 질문만 하면은 그 질문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회피를 하면은 상담이 올바로 진행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내담자하고 이제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올바르게 현실, 지금 사태를 파악해가지고 내담자가 현실적으로 이제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한 번은 이제 부딪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제 부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된다는 거죠. 측면은. 그 다음에 경청이죠. 자,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 상담자가 선택적으로 주목하는 것. 내담자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평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잘 수용하는 거죠. 뭐 수용은 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언어적인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주목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표정으로 이제 그죠 끄덕끄덕 한다든지. 그래서 내담자 얘기를 잘 듣고 있다.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반영이죠. 반영.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서 표현된 기본적인 감정과 생각 및 태도를 상담자가 다른 참신한 말로 부연하는 거. 그래서 내담자가 하는 얘기를 그죠? 지금 얘기하신 것이 이런 얘기였죠. 해가지고 다른 새로운 언어 표현으로 이제 설명을 해줘가지고 내담자 얘기를 내가 상담자가 잘 이해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 이제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료하죠. 명료화. 자, 내담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의미가 좀 이제 불명확한 것이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얘기하신 것은 뭐 이런 의미였나 이런 의미였습니까? 해가지고 뚜렷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해석이죠. 내담자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상담자의 의도. 그래서 내담자가 한 얘기를 이제 어떤 뭐 다른 뭐 전문적인 그 용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담자가 지금 문제의 원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문적인 언어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원은 이제 말을 바꾼다는 말이죠. 내담자의 말을 이제 잘 듣고 나서 그것을 상담자가 자기의 표현 형식으로 상담자의 그런 언어로 지금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까? 해가지고 바꾸어 말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 자 상담자의 반응. 그래서 내담자가 한 얘기를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제 잘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수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머죠. 내담자로 하여금 상황을 보다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도록 도와줌. 그래서 자, 유머가 뭐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이 너무 이제 뭐 경직되어 있다든지, 그죠? 또는 뭐 분위기가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상담자가 유머를 사용해서 이제 그거를 부드럽게 전환시킬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화죠. 자, 구조화는 이제 상담의 초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담의 초기. 상담 초기. 아까 상담의 단계가 크게 이제 3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초기, 중기, 말기가 있는데 초기, 즉 한 1회 내지 3회 정도에 이제 내담자하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을 해가지고 상담의 목표, 그죠? 우리가 직업 상담에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상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계약을 하는 거죠. 상담 시간은 1시간에 50분 하고 뭐 10분 쉰다. 총 횟수는 뭐 10회로 하고 상담 비용은 어떻게 하고 내담자 역할, 상담자 역할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이 이제 구조화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내담자, 상담자가 서로 상의해서 큰 테두리, 틀을 형성해 주는 것이 구조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약이죠. 자,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하루 동안의 한 상담을 총 정리하는 거죠. 정리해서 핵심 내용을 이제 오늘 한 상담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죠. 자, 그래서 목표 달성 과정과 최종 결과에 관심을 두는 것.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최종적인 목표를 이제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종적인 목표를 상담자, 내담자가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것을 이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허설. 자, 그래서 선전된 행동을 연습하거나 실천하도록 함.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행동이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계속 상담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몸에 배도록 하려면은 계속적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연습하고 실천하고 그런 것을 이제 리허설, 연극 연습에서도 우리가 최종 연습을 리허설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그 상담을 통해서 습득한 것들을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려면 이제 많은 반복과 훈련,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자, 크리치의 직업상담 목적을 요약하시오. 자, 크리치는 이제 크라이티스라고도 한다고 했죠. 동일인물입니다. 크리치, 크라이티스. 자, 직업상담 목적을 요약하시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크리치는 이제 직업상담의 목적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직업 선택. 자, 직업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선택 자체를 못한다고 했죠. 아까 보면 여러 가지, 그죠? 다재다능형, 너무나 재능이 많아가지고 선택을 못할 수도 있고, 뭐 우유부단형이기 때문에 선택을 못할 수도 있고, 또는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직업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선택을 못하는 그런 유형한테 직업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지도를 해주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기술의 습득. 그런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막상 혼자서 결정을 내려본 경우가 거의 없이, 예를 들어 뭐 주위 사람들이 계속 결정을 해줬다.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이 결정해줬기 때문에 의사결정 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의사결정 기술을 이제 습득을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적 적응의 고양. 그래서 자, 적응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선택을 했는데 어떤 직업에 대해서, 그 직장에 대해서는 적응을 못한다는 거죠. 대인 관계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본인의 성격 또는 업무 환경이 본인의 그런 뭐 적성이라든가 맞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응력을 높여줄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일반적 적응의 고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슷하게 직업상담 원리 5가지를 나열하시오. 이것은 이제 기출 문제는 아니고 예상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 자, 비슷하게 직업상담 원리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개별화의 원리라는 게 있죠. 개별화 원리. 자, 이거는 이제 그 내담자마다 고유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담자마다, 그죠? 특성도 다 다르고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서 상담을 전개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상담 기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죠? 그 사람에 맞는 상담 기법이 뭐냐. 그래서 과거 어렸을 때 어떤 뭐 상처 때문에 현재 어떤 뭐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러면은 정신분석 상담을 해야 될 것이고, 그죠? 또 어떤 비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뭐 RBT 기법으로 상담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기법을 통해서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의 원리죠. 자, 내담자를 따뜻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비평하거나 뭐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내담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 내담자를 대함에 있어가지고 온순하고 친밀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그래서 내담자가 편안하게 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결정의 원리. 자, 상담은 기본적으로 내담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도 내담자가 알고 있고 해결책도 내담자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런 그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밀 보장의 원리. 그래서 자, 내담자와 그 대화 내용은 굉장히 뭐 본인만이 그 간직하고 싶은 그런 내용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주겠다. 그것이 이제 비밀 보장의 원리인데, 근데 비밀 보장에 그 한계도 있습니다. 한계. 무조건 다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고, 비밀 보장의 한계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자, 자기에 대한 그 생명, 자기 생명. 예를 들어 뭐 자살을 하려고 한다. 그런 것도 뭐 비밀을 보장해 주면 안 되겠죠. 위급한 상황인 경우는 빨리 뭐 그죠? 가족이라든가 또는 119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를 해줘 가지고 그거를 위험에서 구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타인 생명. 자, 누구를 그죠? 원한을 가진 사람을 누구를 뭐 살해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상담 과정 중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비밀 유지 대상이 아니고 바로 이제 외부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또는 이제 범죄를 뭐 기획을 하려고 한다. 어떤 범죄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은 이제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것은 비밀 보장의 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비밀 보장을 해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내담자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제된 정서적 관여의 원리. 자, 내담자의 그 정서 변화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내담자가 감정이 높아질 때도 있고 뭐 낮아질 때도 있죠. 거기에 이제 편승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같이 잘 이제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관여를 해가지고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 그래서 내담자가 어떤 행동을 이제 표출하고 또 이제 가치관을 평가할 때 상담자가 자기 의견을 이렇게 편협된 의견 그런 걸 얘기를 하지 말고 객관적인 어떤 중립적인 의견. 그래서 내담자로 하여금 어떤 심판을 받는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객관적인 그런 태도를 견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필립스의 5가지 문제 분류에 따른 상담 목표를 쓰세요. 자, 필립스는 5가지의 문제 분류. 문제 분류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다른 표현으로도 많이 한다고 그랬죠. 문제 분류를 문제 유형이라고도 이제 표시를 하고, 내담자의 문제 유형 또는 뭐 변별 진단. 자, 문제 유형을 뭐 5가지 쓰세요. 이렇게 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변별 진단에 대해 5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변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같은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필립스는 이제 5가지 문제 분류에 따른 상담 목표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자기 탐색과 발견이죠. 자,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이제 탐색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자, 자기 탐색을 하는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심리 검사가 되겠죠. 짧은 시간 내에 1시간 내에 자기가 적성이 뭐고 흥미가 어떤 거고 그죠? 어떤 것에 자기가 관심을 있고 대인 관계에 뭐 문제가 있는지 또는 뭐 외향성인지 내향성인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유형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선택을 위한 준비. 자,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또 이제 본인한테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적성은 맞는데 뭐 흥미가 맞지 않는다든지, 흥미는 있는데 뭐 능력이 맞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가정 환경에 맞지 않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세 번째 의사결정 과정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내담자를 도와가지고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을 이제 습득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이제 상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과 결정,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직업 중에서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선택과 결정을 잘 못하는 유형이 따르죠. 뭐 우유부단형이라든가 다재다능형, 너무나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선택을 못한다, 또는 우유부단해서 선택을 못한다, 그런 유형이 있겠죠. 자, 마지막에 이제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면은 이제 계속 거기 선택한 직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속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실천, 노력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자,
필립스의 5가지 상담 목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직업 상담, 진로 상담, 산업 상담을 비교 설명하죠. 자, 상담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이제 범위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화살표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시면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인생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그려보죠.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보면은 자, 여기 자, 청소년기가 있겠죠.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자, 그 다음에 뭐 중장년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노년기가 있겠죠. 노년기. 그 다음에 뭐 은퇴기 이후. 자,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5단계로 총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 각각의 범위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상담의 범위가 다 달라지는데 가장 범위가 넓은 것이 이제 진로 상담이에요. 진로 상담. 이 청소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퇴 이후에까지 요거를 인생의 그 생애 전반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진로 상담이 되겠습니다. 진로 상담이 가장 범위가 넓어요. 가장 범위가 넓고 초등학교 때부터 은퇴 이후의 상담까지 생애 전체를 설계하는 것이 이제 진로 상담이 됩니다. 가장 넓은 범위.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청소년기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은퇴 노년기 정도, 정년 퇴직을 할 때 정도까지. 자, 요 정도에 해당되는 상담이 자 요것은 이제 직업 상담이 되겠습니다. 직업 상담. 자,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고, 그죠? 그 직업에서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의 설계까지, 여기까지 하는 것이 이제 직업 상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산업 상담. 산업 상담은 이제 직업을 선택한 이후에 선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직장에서 그만둘 때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자, 이것은 이제 산업 상담이 되겠습니다. 산업 상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재직자 상담이에요. 재직자.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산업 상담이 되겠습니다. 산업 상담. 자, 이 그림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설명을 보시면은 자, 크게 이제 직업 상담, 진로 상담, 산업 상담 이렇게 나오죠. 직업 상담. 자, 청소년기 보통 이제 학교, 그죠? 최종 학교를 졸업하고, 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뭐 대학을 졸업하고, 그 졸업하는 단계에서 새로운 직업을 이제 선택하는 단계에서 자, 상담의 기본 원리와 기법의 바탕을 두고 직업을 선택하고, 적응하고, 전환, 은퇴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처치하는 그런 활동이죠. 선택, 보통 이제 청소년기에 선택을 하죠, 그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했는데 적응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죠? 본인의 성격이 뭐 너무 내향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직업 자체가 본인한테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적응 문제가 있는 경우, 자,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전환 문제. 자, 그 직업에서 은퇴를 하고 새로운 제2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은퇴 문제죠. 그런 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예방하고 처치하는 활동이 직업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 개인의 최종 학력이 추구되는 학교 현장, 중고등학교 졸업생들, 자, 또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직업 훈련 기관에서도 요즘엔 뭐 취업 상담을 많이 하고 있죠. 또는 직업 안정기관, 고용지원센터라든가 시군구청 자치구센터의 뭐 취업정보센터, 자, 이런 데서 직업 선택하는 문제, 구인구직 알선 문제 이런 데서 발생되는 것을 이제 상담하는 것이 직업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상담, 가장 범위가 넓은 상담이라고 아까 이제 그래프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유아기부터, 그죠? 유아기부터 은퇴한 고령의 노인까지 생애 전반을 통해서 전반적인 그 진로를 상담하는 것이 이제 진로 상담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상담의 기본 원리의 바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진로 검사나 진로 정보의 도구를 사용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제 자신의 특성을 잘 모르죠. 자신의 성격이 뭔지, 적성이 뭔지 모르니까 우선 이제 진로 검사, 직업 심리 검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자, 직업 심리 검사.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노동부의 이제 직업 선호도 검사라고 하죠. 직업 선호도 검사. 직업 선호도 검사를 통해 가지고 자, 워크넷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자, 이런 검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성격, 흥미, 뭐 적성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한다는 거죠.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그래서 내담자를 이제 도와주는 상담. 생애 진로, 전 생애를 통틀어서 어떤 것을 내가 하면은 앞으로 성공할 것이냐. 자, 그런 것을 이제 상담하는 것이 되겠고, 주로 중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많이 이제 하고, 또는 이제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상담, 자, 아까 그래프에서 가장 좁은 의미의 이제 상담인데, 재직자를 어떤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이죠. 재직자는 주로 이제 어떤 뭐 대인관계 문제라든지 직업 적응 문제가 되겠죠. 산업 현장에서 그 개인적인 긴장, 그죠?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본인하고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이제 드러나죠. 그런 그 부정 문제를 어떻게 이제 예방하거나, 그죠? 예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적응을 이제 감소시키도록 여러 가지 이제 동기부여를 시켜준다는 거죠. 동기부여. 주로 이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 상담, 진로 상담, 산업 상담에 대해서 그 범위하고 각각의 그 특성, 주 대상자가 누구냐 그런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 직업 상담과 직업 지도를 비교 설명하세요. 자, 직업 상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이제 직업 상담이죠. 주로 이제 청소년기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환을 하고 적응할 것이냐. 자, 그런 것이 이제 직업 상담인데, 직업 지도는 자, 그것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어떤 그 심리 검사를 한다든가, 자, 또는 뭐 직업 소개를 한다든가 그런 그 교육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직업 지도라고 합니다. 직업 지도. 자, 뭐 범위를 나열해서, 범위는 아까 얘기했죠. 자, 진로 상담 뭐 쭉 아까 똑같은 얘기니까 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자, 직업 상담 과정. 자, 그래서 보디는 이제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을 얘기를 했죠. 심리적 원인 세 가지만 제시하시오. 자, 그래서 의존성. 자, 의존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너무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한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정보가 부족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죠. 또는 내적인 갈등, 어떤 심리적인 요소 간에 자결함 간에, 그죠? 본인은 어떤 진학을 하고 싶은데 뭐 결혼을 하라든지 그런 건 갈등, 선택의 불안,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어떤 결정을 못 한다는 거죠. 자, 문제 없는 사람은 이제 단지 확신이 부족해서 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막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3단계. 자, 보딘의 직업 상담 과정은 3단계. 크게 이제 탐색과 개혁 체일 단계, 그 다음에 중대한 결정 단계. 이것은 다른 말로 이제 비판적 결정 단계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변화를 위한 노력 단계. 그래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정신 역동적 상태가 뭐냐. 그리고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탐색을 하는 단계죠. 상담 전략을 협의하는 단계. 그 다음에 비판적 결정 단계. 자, 성격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뭐 능력이 맞지 않는 경우에 성격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성격을 변화시켜서 본인이 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것을 이제 결정하는 단계고, 결정을 했으면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변화를 해야 된다. 자, 일반적인 직업 상담의 단계.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관계, 라프 형성해야 되겠죠. 그죠? 상담자하고 내담자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단 및 측정. 여러 가지 심리 검사를 활용해서 내담자의 이제 적성을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가 개입 중재는 다른 말로 상담이라고도 해요. 본격적으로 이제 내담자가 개입해서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상담 기법이 제대로 효과가 있었느냐, 그것을 평가하는 단계. 자,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 상담. 크라이티스는 이제 크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진단. 자, 상담 검사 자료를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가 뭐냐,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그 다음에 명료화 또는 해석의 단계. 그래서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마지막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자, 그런 문제를 파악하는 상담 기술 5가지를 설명하세요.
자, 관계 수립 및 문제 평가. 그래서 내담자하고 상담자가 이제 관계 수립, 라포를 형성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담자가 개입,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훈수 문제 정신 분석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제 지금까지 한 거를 몸에 배도록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결해서 추수지도 AS를 하는 거죠. 새롭게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상담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직업 상담의 단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